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요일 잘 보내셨죠? 오늘도 역시나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죠. 항상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보내시고 최근에 이제 조금 반등 추세가 시작이 됐죠.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 반등해서 좋고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 하락폭이 있고 손실 구간이시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자, 오늘은 장기 투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바꾸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개념을 뭘 바꾸냐, 오래 갖고 있으면 장기 투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투자라는 게 뭡니까? 여기 보면 주식이라고 써 있고 주식에 투자하다라고 하거든요. 자, 투의 투자는 던질 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본 자자겠죠. 자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아래 보시겠습니다. 50대 여성이 현금 2,500을 광장에 뿌린 그런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돈을 확 뿌려요. 그럼 이거 주울 생각으로 뿌리는 게 아니죠. 이거 주울 생각이면 절대 뿌리지 않겠죠. 이분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뿌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울 생각 없이 뿌린 겁니다. 자, 투자는 사실 약간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내가 안 찾겠다 하고서 거기다 오래 넣어놓겠다고 생각하셔야지. 우리는 장기 투자라고 해서 투자는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나서 수익을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이건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뿌린 게 아니라 좋을 때만 바로 갖고 오겠다. 그냥 저축을 글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주식 투자와 저축을 좀 혼돈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머리로는 안 그래서요. 이건 투자야, 그 다음에 저축이야 명확히 구분하시는데 기간이 지나면 한 3년 지나면 주식도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손해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건 저축의 개념인 거죠. 저축은 당연히 원금이 손실 안 되는 형태인 거고 투자는 어떻습니까? 3년이든 10년이든 잘못 투자하면 원금이 안 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저축과 비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저축의 비중이 젊은 사람들은 적을 수밖에 없죠. 여기 20대 875, 60대 이상은 3,600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젊을 때부터 많이 투자할 수 있나요? 없죠.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연세 드시면서부터 여유가 좀 생기면서 저축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축의 이자가 어땠어요? 재미없었죠. 저금리라. 그래서 이걸 주식으로 저축 개념으로 투자를 자꾸 돌리시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했는데 손실이 더 커져 버리는 겁니다. 이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투자와 저축은 당연히 다릅니다. 알고 있죠, 머리로. 그런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거를 진짜 내 몸으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저축을 통해서 돈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대부분들 이 모은 돈을 갖고 뭘 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은퇴자금이든 그 다음에 뭐 생활자금이든 뭐 자녀한테 주던. 근데 장기 투자는요 그런 거 자체가 없어야 돼요. 목적 자체가 없어야 돼요. 어떤 의미냐? 장기 투자에서 부자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부자를 꿈꾸시는 거잖아요. 부자. 그럼 부자는 죽을 때까지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인 돈들은 써질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계속 자산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루들이죠. 월가의 구루들. 뭐 한국의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부자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2년 안에 부자 되신 분, 3년 안에 부자 되신 분은 별로 없어요. 5년 안에 부자 되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 50년 이후에도 그분이 부자인 경우도 또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서 부자 되신 분들은 20년 이상 꾸준히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떠한 자신의 사업이든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모아서 투자를 다시 하셨던 자기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투자 루틴. 그래서 워렌 버핏도 우리가 21.6%를 얘기를 하는데 4.9년이 아니잖아요. 49년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이 돈을 쓰셨나요? 안 썼어요.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계속. 조지 소로스도 41년 동안 26.3%, 4.1년이 아니죠. 피터 린치, 이분은 좀 일찍 은퇴하셨죠. 그래서 한 13년 정도에 29.2를 만드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당연히 마젤란 펀드는 은퇴했지만 본인
자신의 자산을 아직도 투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레이 달리오도 91년도부터 지금까지 21%를 안 쓰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이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계적인 투자 고수가 20, 30%가 나는데 우린 어떻습니까? 30%에 만족을 하나요? 하죠. 근데 매년 30%를 내야 되는데 이러려면 정말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30% 내기 쉽지 않아요. 평균은 쉽지 않습니다. 평균은 가능한데 매년 30%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2020년처럼 그 해는 됩니다. 21년도 되는데 올해처럼 하락이 온다고요. 그럼 그때를 그대로 버텨야죠. 그대로 버티고 추가납하고 결국 올라갈 때 또 30% 40%를 해서 평균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계좌라고 통장이 마이너스라고 고민하신다면 당연히 부자는 쉽지 않으시겠죠.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건 장기 투자자가 아니신 거예요. 그냥 갖고 계실 뿐이지 장기로 물려 계신 것 뿐이지 장기 투자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와 일반인의 자산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많죠. 그런데 오히려 부자보다 일반인들이 부동산 비율 훨씬 높습니다. 이유는 지분 하나 있어야 됐으니까 샀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여유 자금이 있으니까 그게 금융자산으로 다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주가가 빠졌을 때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왜? 현금이 많으니까. 근데 일반 우리 서민은 이게 없잖아요. 금융자산이. 그리고 그 돈 중에 상당한 목적 자금들이 들어와 있는 거지 이 장기 투자가 되기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컨설팅하고 상담해보면 다 남는 돈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데 마이너스 되시면 우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 고객 중에도 돈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자, 손해가 났는데 얼마 정도 더 넣으면 되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유 자금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물을 타야 되냐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손절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자 되시는 분들이 현재 부자죠. 현재 부자인 분들이 이 가상화폐 같은 거 투자 잘 안 합니다. 저는 가상화폐가 나쁘다 좋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유를 여쭤봐요. 왜 이런 거 안 하시냐? 위험하다는 거죠. 더 높은 수익률보단 본인은 안전하게 이 돈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근데 우리가 더 높은 수익률을 자꾸 추구한다는 건 거꾸로 우리가 아직 부자가 아니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이든 아니든 마음의 부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아니 내가 꼭 10억 있어야 부자고 20억 있어야 되고 100억이 있어야 부자입니까? 전 총자산이 10억은 안 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거의 비슷하게는 가는데 뭐 이거저거 따지면 넘겠죠. 다 팔면. 근데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게 안 돼도 제가 생활하는데 현재 뭘 구매하거나 어떤 투자를 하거나 할 때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너무 큰 것도 바라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으면 그게 마음의 부자가 아닌가요? 물론 더 많이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까지 욕심은 안 부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1,000만 원을 하든 500을 하든 5억을 하든 그냥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게 투자를 하신다면 그게 가장 좋은 투자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고수익을 원하시면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가셔야 됩니다. 요즘 국내 젊은 부자들은 66억 정도의 총자산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6, 금융자산 4인데 자 66억이면 여러분 5년 안에 모으시거나 만드실 수 있으세요?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내가 진짜 부자를 젊은 부자든 이제 노년의 부자든 지긋한 우리가 연배가 있는 부자가 되시던 결국은 제가 볼 때 시기는 20년 이상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을 하면 주식으로 부자 되시려면 10년 보시면 안 돼요. 저는 20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60세인데 그럼 안 됩니까? 아니죠. 80세까지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부자들이 그 돈을 팔았다 안 팔았다 안 팔았다. 그럼 여러분도 안 파실 생각하고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린 거고요. 투자 성격과 업무 성격은 완전 정반대다. 전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성급한 성격으로 성공한 부자들의 공통점.
제가 돈 있는 분들도 만나보면요, 성격 되게 급하십니다. 그래서 뭐 있으면 바로 실행해요. 고민 잘 안 하십니다. 오히려 돈 별로 없는 분들이 고민이 되게 많아요. 이게 난지 저게 난지 막 이렇게 따지고, 이런 분들은 그냥 바로바로 실행하시고요. 계획을 짧은 시간 안에 되게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실패를 작게 손해보는 거 겁내하지 않으세요. 왜? 과거에 다 해봤으니까. 그럼 자기가 돈 모으는 동안 본인께서 손해를 본 적이 없냐? 아니라는 거죠. 다 손해를 봐봤고 그걸 극복해서 부를 이뤘기 때문에 작은 실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작은 손실에 연연하실 필요 없어요. 주식하시면서. 그리고 의외로 단기간에 막 공부하시는 거, 즐긴다라는 표현까지는 좀 그런데, 내가 모르면 밤새서라도 공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린이라 잘 몰라서 이런 말 부자분들은 잘 안 하세요. 모르면 그냥 저녁에 가서 공부해 오지, 제가 잘 몰라서 이런 말씀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좀 패턴을 바꾸셔야 되는데, 그런데 투자는 이 성급한 성격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진짜 망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무조건 주식으로 부자가 됐나요? 아니라는 거죠. 사업으로 부자 되신, 이런 분들은 사업으로 부자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부동산이 많으시고, 오히려 이런 분들이 주식엔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라는 궁극점에 반드시 주식으로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성격 급한 부자들이라는 책의 표지인데, 이런 성향들이 있으시죠. 성공하는 분들이 답답한 거 못 참고요. 배포가 있어요. 쫄지 않아요. 그 다음에 호기심이 많아서 다양한 걸 섭렵하시고, 머리 회전이 빠릅니다. 그리고 수긍 잘합니다. 그리고 욕망의 솔직함. 내가 하고 싶으면 이거 해봐야겠다. 결정이 빠름. 자, 여기에 해당 안 되시는 구독자님들은 이런 성향도 내가 좀 키워야겠다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격 급한 부자들의 투자 행동 패턴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데 이런 급한 성격으로도 투자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는 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기는 기회라는 확신. 지금이 사실은 여러분 위기 아닙니까? 그럼 주식 투자에서는 확신이 있으면 지금이 정말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우면서 매수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타이밍이 왔을 때 기회를 포착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잘 알아야 되죠. 그런데 투자 성격, 업무 성격 왜 다르다고 말씀드리냐면, 자, 우리가 잘 아는, 존경하는 워렌 버핏 대그룹께서 사실 이런 식으로 투자하셨냐?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느긋하면서 이건 했어요. 투자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회사들을 인수하죠. 그리고 위기 때 사시고 이런 걸 했지, 빠르게 종목을 바꾸거나 하락하면 바로 팔아버리거나 이런 부안해동하는 행동들은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향이 조금 다르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66억 부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6억 6천 부자가 되시면 되고 3억짜리 부자가 되시면 되고, 아니 2억이라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부자라니까요. 2억도 내가 만족하면 충분히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가치 상승 소비를 하라고 제가 늘상 강의에서도 말씀드려요. 이게 뭐냐? 자, 부자분들은 감정 변화에 따른 충동적 소비를 경계합니다. 내가 저게 사고 싶다고 너무 이쁘다 바로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기 위해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한테 투자를 많이 하죠. 이렇게 경기 상황이 어려울수록 자신의 능력에 투자하는 거 많다, 이런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강의도 들으시고 뭐 내 사업체에다가 더 투자를 하신다거나 내 건강에 더 투자하거나 이러는 거지. 근데 의외로 상대적으로 부가 약하신 분, 뭐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부가 조금 덜하신 분들은 이럴 때 쉬운 거 산다는 거죠. 옷, 자동차 등 감가상각이 심하고 당장 보기 좋은 소비재 지출을 늘린단 말이에요. 저거 꼭 사고 싶다. 근데 그거 산다고 여러분 인생 바뀌나요? 안 바뀌죠. 차도 벤츠 탄다고 내가 부자는 아니잖아요. 보기 좋을 뿐이지, 그걸 타고 다닌다고 내 자산이 엄청나게 느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투자 가치 없는 취미에 좀 집중하시는 경향들이 있더라. 이건 뭐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소비적인 취미들 있죠. 더 그런 데가 많이 하실수록 내 자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 약하신 분들이 무엇을 낭비할까 보면 작은 돈에 의외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수수료 또는 연체 또는 작은 이자라도 확실한 수익, 이런 것들에 작아요.
생각을 많이 못 하시고, 그 다음에 틈새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못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답을 솔직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바로 1,000만 원을 가지시겠습니까? 1년 이후에 1,300만 원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러면, 요게 땡기는 분도 있고, 요게 땡기는 분도 있는데, 느낌상 이거가 더 나은 건 아시겠죠? 1,300만 원? 그런데 이자가 3%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성향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아니 당연히 1,300을 갖는 게 좋은데 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먼저 나는 받아서 내가 투자를 해서 이거보다 높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향을 가지고 계셔서 저한테 답을 하셨던 분들을 제가 이렇게 지켜봤는데 수익이 났을 것 같습니까? 별로 안 났습니다. 손실을 많이 보셨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가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요. 자, 이 1,300이라는 3%는 뭡니까? 내가 뭘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두면 돼요? 여기 문항에서는 그냥 1년만 보내면 무조건 3%라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없어요. 이건 노 리스크. 그래서 부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택하신다는 거죠. 그냥 저건 둬서 확실히 나한테 오면 돼. 지금 내가 있는 거 갖고 내가 하면 되거든. 그러면 아주 완벽하게 얘는 수익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년을 그대로 3%에도 두면요. 2,2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1,000만 원이 30년 동안 200%가 넘게 오른 거잖아요. 수익으로 보면 100%가 넘게 올랐죠. 이런 확실한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약간 부자의 성향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젊은 분들한테 강의할 때 제가 이 말씀 드려요. 부자가 되려면 가성비 소비를 반드시 실천하셔라. 자, 어떤 얘기냐? MZ세대는 가성비 소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플렉스 소비 좀 지르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성비 소비는 물건에 비해 너무 가격이 좋은 소비예요. 그리고 가심비 소비라는 거는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소비. 그럼 이렇게 말이 다 좋죠. 근데 가성비 소비랑 가심비 소비를 제가 보면 여러분 제가 이제 전자제품을 좋아한다고 할게요. 어떤 제가 상담한 분인데 그렇게 블루투스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음악을 좋아하셔서 10개가 넘게 있습니다. 10개가 넘게 있어서 그 제품들이 그 애플사에서 나온 것도 있고 삼성에서 나온 것도 다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 다 쓰세요 물어봤더니 다 안 쓴다는 거죠. 근데 살 때는 제일 싼 거 찾아갖고 2만 원이나 더 싸게 샀어요 하고 만족하시더라고요. 되게 만족하시는데 안 쓴다니까요. 주로 쓰시는 건 몇 개세요? 10개 중에 2개입니다. 2개. 그럼 8개는 낭비죠. 그런 걸 보고 가성비 소비라고 할 수 있나요? 살 때 가격은 정말 괜찮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근본적으로 필요한 소비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가 선물할 일이 있어서 중요한 분한테 선물할 일이 있었어요. 바로 제 안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갑을 하나 사주기로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뭐 샤넬 이런 게 뭐 여성분들 손지갑 작은 것도 비싸더라고요. 140만 원 정도 했어요. 근데 요 밑에 이탈리아 쪽 뭐 저는 잘 모릅니다. 이런 메이커는 잘 모르지만 요런 게 한 49만 원.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90만 원이 만약에 샤넬을 안 사고 이 밑에 보테가 베네타라는 물건을 사면 물론 비싸죠. 얘도 싼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소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소중한 사람한테 선물하는데 막 살 수는 없어요. 뭐 그렇다고 2, 3만 원짜리 살 수는 없고 내 성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소비는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정도 품격을 담아서 이거를 샀어요. 백화점 갔더니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서 뭐 10만 원 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한 90만 원 정도를 줄였고 이 밑에 걸 샀더니 꽤 멋있더라고요. 이게 고급스럽죠? 이렇게 볼 때랑은 완전 달라요. 이렇게 딱 포장도 잘 돼 있고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탁 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잘 산 거죠. 140만 원짜리 사면 더 좋았겠지만 이걸로 충분히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0만 원을 저는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그냥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지갑을 샀으면 선물을 주는 순간 그 돈은 어떻게 되죠? 안 돌아와요. 이걸 뭐 중고로 팔지 않는 이상, 근데 그렇게 팔 리가 없죠. 쓰라고 선물 줬는데. 그럼 이 돈은 절대 안 돌아오고요. 당연히 얘도 절대 안 돌아옵니다. 근데 그 차의 90만 원을 저는 어차피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싸고, 그냥 합리적인 선에서 오케이가 되는 물건을 산 이후에 그 나머지 금액을 투자를 했어요. 이 금액을 저는 앞으로도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기 투자하시려면 그냥 장기 소비라고 생각하고 사시라고 전 늘상 말씀드려요. 내가 주식 산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물건에서 소비를 하시고 나서 줄인 다음에 그 돈 갖고 그냥 주식을 산 거예요. 소비를 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나는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시고 가면 분명히 수익이 납니다. 저는 제네시스 GV80이라는 차를 사실 사고 싶어 해요. 벤츠도 뭐 사고 싶지만 전 외제차보다는 그래도 현대차 주주로서 현대차를 좀 밀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는 무슨 차를 타고 있냐? 그냥 QM6를 타고 있습니다. LPG를 타고 있습니다. 이유는 연비가 너무 좋고, LPG가 연비가 좋은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기름값이 적게 들죠.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언젠가는 이걸 사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못 살 정도는 아닌데 왜 이거를 안 사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낮은 걸로 볼게요. 6,100만 원이고요. 네, QM6는 2,500만 원이면 사요. 그러면 거의 3천만 원에 육박하는 차액이 발생하죠. 그래서 저는 이 3천만 원을 이 소비재에 투자 안 하고 뭘 샀을까요? 주식을 샀습니다. 주식을. 그래서 그 3천만 원 주식은 앞으로 제가 20년 이상 가져갈 거고, 전 투자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 이 부분은. 그냥 소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안 사고 GV80을 샀다 한들 저는 똑같이 운행을 할 거고, 그쵸? 일에, 집에, 가정에 이 차를 쓸 겁니다. 그렇다고 이 돈이 저한테 더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3천만 원이 저한테 캐시백 돼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차액만큼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장기 투자는 장기 소비를 대체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테슬라 많이 사셨잖아요. 요새 하락했는데 나중에 전기차를 살 때 저는 테슬라 당연히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오닉 살 겁니다. 그때 더 좋은 차 있으면 그거 살 건데 아이오닉을 왜 사냐? 똑같은 겁니다. 여기 6006 모델 3가 모델 S처럼 막 고급 이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최고 사양의 차는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내가 차를 타는데 이건 개인 호불호가 있으시니까 아닐 수 있어요. 본인께는 상황이 안 맞을 수 있지만 저는 이게 투자 관점에서 저한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6,700만 원짜리 차 안 사고요. 4,700만 원짜리. 그러면 2천만 원이 발생하죠, 차액이? 저는 이걸 주식 살 겁니다. 테슬라 살 거예요, 이 2천만 원 갖고. 그렇게 되면 저는 이거를 타지만 투자는 테슬라에 한 거니까 저에게는 훨씬 만족스럽습니다. 심리적으로 이게 가심비 소비예요, 저에게는. 그래서 약간의 여러분들이 뭐 이질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산 주식들이 제 계좌에 있고요. 그래서 손실을 보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정말 그 주식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현실에 있는 현금 갖고 운용하는 돈들은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수익도 내야 되고 팔아야 되는 계좌는 제 진짜 자산이 따로 들어있는 거고요. 이렇게 소비를 할 때마다 줄인 돈 갖고 장기 투자해 놓은, 장기 보유해 놓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꼭 명심해 주세요. 장기 투자가 아닌 평생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냥 저는 이랬어요. 방금처럼 소비를 줄여서 그 차액만큼 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계좌가 저한테도 벌써 1억 이상 됐고요. 앞으로도 20년 동안 그걸 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냥 그게 3억 이상 되지 않을까요? 운이 좋아서 더 많이 올라가면 그게 5억, 6억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요. 자, 피터 린치께서 이런 말씀을 했죠. 저는 이게 가장 많이 와 닿아요. 청중 모두가 자기는 장기 투자라고 한다. 제 고객들이 다 이러신다니까요.
언제까지요? 시장이 떨어지기 전까지. 다 장기 투자라고 하셨던 분들이 이번 하락장을 겪으면서 다 문의가 오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제가 답변 한마디 드립니까? 뭘 어떡합니까? 장기 투자인데 그냥 두셔야죠. 더 사셔야죠. 그런데도 이걸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럼 장기 투자자가 아니죠. 그리고 네, 주식을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자라. 10년 후에 깨어나면 부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맨날 보시지만 이거 머리에 안 남아 계시죠? 10년 아니고 30년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게 계실 거고요. 예, 나한테 30년이라는 시간이 없다. 그럼 10년 이후에 봐보십시오. 지금 손해보신 이 계좌가 분명히 올라 있을 겁니다. 그래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자꾸 마이너스 계좌를 보고 걱정하시는 건 아, 내가 장기 투자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 진짜 장기 투자 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소비한다고 생각하고 묻어두세요. 그게 가장 여러분의 주식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팁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멋진 한 주 되십시오.